앞에서 호르몬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내분비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내분비 질환을 설명드린 대로 과다증과 저하증, 그 다음에 1차성이랑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다증,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분비 기관이 호르몬을 만들고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최종적인 작용을 하는 애들이 됩니다. 예시를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상선 호르몬인 T3나 T4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최종적인 호르몬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갑상선 호르몬 과다증 내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영어로는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인 T3, T4의 양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내지는 갑상선 기능 부전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영어로는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용어는 많지만 뜻은 같은 말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최종 호르몬의 상태에 따라서 항진증, 저하증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진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금 너무 많은 항진증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게 1차성인지 2차성인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 결론적으로 최종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는 과다증, 저하증인지를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은 상태라고 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애는 누구죠? 당연히 갑상선이죠. 이렇게 1차적으로 원인이 있는 1차 기관인 갑상선이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졌다면 그것을 1차성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최종 기관인 갑상선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갑상선에 명령을 내리는 상위 기관인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같은 애들이 명령을 잘못 내려서 생기는 경우에는 상위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2차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1차 기관인 갑상선은 죄가 없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생긴 2차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차성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1차 기관이 문제인지 상위에 있는 2차 기관이 문제인지를 알아낼 수 있냐면, 최종 호르몬에 더불어서 상위 호르몬들의 농도를 측정하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진단을 할 때 뇌하수체가 분비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게 1차성인지 2차성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성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거는 1차 기관인 갑상선이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갑상선이 문제여서 계속 호르몬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상위 기관인 시상하부랑 뇌하수체는 피드백을 받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그만 만들으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TRH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갑상선 호르몬 그만 만들으라고 할 거고, 뇌하수체는 이 명령을 받아서 TSH를 감소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을 그만 만들으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갑상선을 많이 만드는 문제가 있는 주체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이 이렇게 와도 갑상선은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갑상선만 문제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1차성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경우에는 보세요. 결론적으로 표적 호르몬은 증가되어 있을 때 상위 호르몬들은 감소되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최종 호르몬이랑 상위 호르몬의 상태가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차성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 거라면 갑상선은 정상이기 때문에 왜 얘는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걸까요? 위에 있는 TSH가 많이 분비돼서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2차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기관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갑상선 호르몬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다고 위에 보고를 올린 거죠. 피드백을 줬는데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갑상선 호르몬 많은 거 아는데 계속 많이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최종 호르몬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안 이루어져서 TRH가 증가되어 있고 TSH가 증가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갑상선은 계속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갑상선 항진증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종 호르몬인 갑상선이 증가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상위 호르몬이 증가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까 최종 호르몬이랑 상위 호르몬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문제라고 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얘를 시키는 릴리징 호르몬이나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위에 있는 상위 호르몬 수치는 감소돼서 폭주하고 있는 갑상선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원인이 2차성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높은 상위 호르몬이 많이 분비하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호르몬이랑 상위 호르몬의 상태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어 있거나 감소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내분비 질환들은 모두 다 과다증, 항진증, 과다증 내에서는 1차성 과다증, 2차성 과다증, 저하증 내에서는 1차성 저하증, 2차성 저하증이 존재하게 되고, 뒤에서 설명드릴 모든 내분비 질환은 이러한 4가지 상태들이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증, 저하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이것의 원인인 1차성, 2차성을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를 보는 원리인 최종 호르몬이랑 상위 호르몬 상태를 통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뒤에 있는 내분비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거고, 뒤에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요 한 장의 슬라이드, 피드백부터 시작해서 지금 1차성, 2차성 감별하는 방법 설명드린 것까지는 꼭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차성, 2차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최종적으로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 저하 상태입니다. 이 공부를 안 하는 현상은 동일할지언정, 예를 들어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1차성 공부 저하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정상적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나니까 어머니는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공부가 저하되어 있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반응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문제인 1차성 공부 저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안 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반면 2차성 공부 저하증이라고 하면은 엄마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어머니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니까 나도 공부가 저하되어 있지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반응도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나 때문이 아니고 위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시키는 사람 때문이니까 2차성 공부 저하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문제는 동일할지라도 이게 최종적인 타겟 올간, 최종적인 표적 장기의 문제라고 하면 1차성이 되는 거고, 위에서 시키는 위에뿐이 문제라고 하면 2차성 내분비 장애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